귀궁 10화에서는 천년의 시간 끝에서 두 존재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눈 순간 강철이와 여리는 서로의 감정에 무장해제된 듯 숨길 수 없는 설렘에 온몸이 들썩였다. 첫 입맞춤은 조용했지만 그 여운은 태풍처럼 가슴을 휘저었다. 누구보다도 오래,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려온 이 사랑 앞에서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한겨울 궁궐에도 봄을 틔웠다. 오직 승천만을 목표로 살아온 천년 그러나 그 오랜 갈망이 열이라는 존재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한낱 인간의 삶이라 여겼던 것들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아픔을 나누는 일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느껴지다니 그 혼란은 그에게 있어 처음이자 가장 깊은 경랑이었다. 그런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비비는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못한 채 형의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이무기의 본성을 애타게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강철이는 이제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열이를 향한 연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천년의 사무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고자 했다. 그는 진심을 담아 열이에게 신신당부했고 그 말은 단순한 애정이 아닌 존재의 근간을 건 맹세였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또 하나의 마법 한겨울의 거리 한복판에 피어난 때 이른 봄꽃. 강철이의 손짓 하나에 차가운 돌바닥 위로 꽃잎이 흩날리고 열이는 감탄 속에 숨을 삼켰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열이의 뺨에는 맑은 미소가 번졌다. 그 짧은 장면만으로도 보는 이들의 심장을 간지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로맨스의 따스함 뒤로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강철이와 열이는 다시금 왕 이정 김지훈과 손을 잡고 공조하기로 결의했다.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열이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말은 왕 이정의 마음에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더했다. 그는 과거 팔척귀의 빙이 되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자의 기억이 스쳐갔다. 그 순간 열이는 문득 떠올랐다. 자신이 납치되기 직전 자신을 불러낸 자,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왕 이정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하지만 열이는 단호했다. 이정은 혼란에 빠졌다. 신뢰하던 인물의 이름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서 다시 떠오른 것이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외면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점점 얽혀드는 감정과 운명 귀궁의 세계는 이제 막 진짜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궁궐 깊은 곳에서는 피로 쓴 또 다른 음모의 장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권세의 정점에 선 김봉인 손병호가 풍산 김상호는 다시금 고요한 불씨를 던졌다. 김봉인은 오랜 세월 외곽으로 밀려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자, 호평대군의 오대손 이화성 최규진을 불러들였다. 겉보기엔 곧고 단정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혈통은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기도 했다. 이화성을 일부러 데뷔한 수연의 눈에 띄도록 움직였다. 그의 비범한 인물됨과 우수한 문무재능이 데뷔의 심중을 흔들었다. 풍산의 교묘한 조종은 데뷔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곧 이화성을 양자로 들이는 안이 조정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그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왕 이정 김지훈이었다. 이정은 오래된 왕실 족보를 직접 뒤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화성의 혈통에 대한 수상한 공백을 발견했다. 어느 장에서는 그가 사라져 있고 다른 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에 불길한 의심이 번져갔다. 그리하여 이정은 처음으로 팔척귀와 왕가 그리고 오래전 사라진 피 한 줄기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랑과 복수를 동시에 품은 존재 강철이는 차가운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윤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조 판서 곽상충윤승에게 응징을 가할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강철이는 여리의 명두신령한 기운을 지닌 도구를 몰래 챙긴 뒤 곽상충의 집에 숨어들었다. 곽상충이 부적으로 지키고 있던 방은 더 이상 그의 피난처가 아니었다. 강철이는 부적의 기운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비비조 한결의 먹잇감 앞에 내던졌다. 비비는 짐승처럼 웃으며 그를 덮쳤고 강철이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싸늘한 정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철이의 인간에 대한 감정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여리와 연금을 위해 자신의 석 달치 녹봉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약재와 옷, 숙소, 온갖 생필품을 챙기며 이무기가 아닌 사람처럼 살아갔다. 무엇보다 감동을 자아낸 것은 여리가 오래전 한 번 스쳐 말했던 신발 한 켤레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해낸 강철이는 그것을 조용히 건넸다. 그가 진심이라는 걸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다. 강철이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여리는 그 떨림을 따뜻하게 감쌌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고 음모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만의 세계였다. 천년의 고독을 마침내 이해해준 단 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 그러나 운명의 태엽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을 시험할 또 하나의 비극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팔척귀의 진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잃어버렸던 경귀석 귀신을 막는 신성한 돌을 품에 안고 가섭스님 이원종이 여리를 찾아왔다. 세월의 흔적이 짙게 깃든 그의 눈빛은 무겁고 조심스러운 회한이 맴돌았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의문이 그제야 퍼즐처럼 맞춰졌다.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러나 곧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떴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피어 있었다. 한편 강철이 역시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비비조 한결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는다. 그러던 중 왕 이정 김지훈 또한 오래된 왕실 기록 속에서 단서를 하나 건져낸다. 팔척귀는 모든 왕실의 혈통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단 한 명 죽지 않은 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 정체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 존재 자체가 이번 사태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이정의 눈에 피어났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평온을 깨는 급박한 사건이 몰아쳤다. 강철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리는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납치되고 만다. 범인은 다름 아닌 풍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몸종 세원한 승빈. 그는 기척도 없이 여리를 끌고 사라졌고 그녀의 비명이 허공 속으로 삼켜졌다. 강철이가 돌아왔을 때 여리의 모습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걸담 아래 그녀가 늘 가지고 다니던 연옥사 수정 가는 모래가 바닥에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움켜쥔 강철이의 손끝이 떨렸다. 강철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숨에 풍산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드디어 숨겨진 공간 하나를 찾아낸다. 조용히 벽을 밀자 오래된 천으로 가려진 방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기괴한 모양의 부적과 재물이 가득한 팔척귀의 신당이 있었다. 강철이의 발걸음이 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싸늘한 기운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가 신당 중앙에 다가서는 찰나 어둠 속에서 느릿하게 모습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풍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풍산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는 검게 타들어가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 풍산은 자신이 만든 진혼 부적을 찢으며 팔척귀에게 완전히 빙의 되었다.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였다. 붉은 안광과 함께 그는 강철이를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내리쳤다. 강철이는 가까스로 막아내며 물었다. 그때 팔척귀가 풍산의 입을 빌려 섬뜩한 말을 남겼다. 그 말은 강철이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동안 미워하고 싸워왔던 존재가 어쩌면 진짜 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귀궁 싶어하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의 엔딩을 맞이했다.